자,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서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 또한 경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시스템이 잘 갇혀 있는 기업도 경영자의 마인드가 흔들리면 결국 흔들리게, 그 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경영자, CEO의 마음,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네, 잠깐만요.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특히 경영자는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1인 기업가잖아요. 그죠? 각자 개인 사업을 하는 이런 1인 기업가인 우리에겐 더욱더 그러하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자,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자원을 활용할 것. 그거는 이제 사례 뉴스에서 제가 출처를 한 건데, 배가 난파되어서 조난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구명보트, 나침반, 기름통, 낚싯대 등등 그 중에서 몇 개의 물품들만 챙길 것과 또 버릴 것을 체크하고 구조가 가능할 것인지를 점검해보는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구조될 것인지 아니면 표류할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특징을 보자면 먼저 구조가 되는 팀은 일단 위기의 상황에서도 목표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팀이고요. 반면 표류하는 팀은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다가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표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위기 상황에서도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가진 도구로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리고 가진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도구,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마인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반드시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접어두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목표를 정해서 그때 뛰겠다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모두가 함께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해요.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상황은 늘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닫힌 거잖아요, 이 위기가.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자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지?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한다면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또 내가 하는 이 생각은요, 내가 닥친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을 한계짓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한정된 에너지를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위기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고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 또는 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상황 이건 내가 어떻게 또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그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접어야 된다. 그걸 자꾸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나의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다, 내 영향이 미치지 않겠다라고 나오면 과감하게 그 생각은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해야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자신이 잘 알아. 그런데 첫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다 쏟아버려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곳에는 쓸 에너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열정이 굉장히 많긴 한데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갑상선이 없으니까. 이 갑상선이 없는 사람은, 갑상선과 부가상선이 없는 사람은 이 체력 자체가 빨리 방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필요치 않은 것에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오로지 애터미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일 아니면 아이들 일 아니면 남편과의 일 이런 것에 신경 쓸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하고 그걸 애터미에 집중을 시킨 거죠. 근데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내가 막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거나 막 피로하거나 하게 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또 피곤하게 되면서 짜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피곤치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조금 차단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 그런데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게 엉뚱한 다른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거는 차단을 시킬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현재의 폭풍우를 잘 보내면서 다음 비를 잘 대비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친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폭풍우가 내리는 위기가 닥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수행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는 활동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수행해 가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비는 반드시 거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 또다시 비가 온다라는 거죠. 이 위기가 지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위기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 언젠가는 또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위기를 지금 닥친 이 위기를 의미 있게 보내서 다음에는 이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비를 통해서 다음 비를 대비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 경영을 지속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위기가 올 때마다 늘 리더가 마음이 그냥 오락가락 흔들려버려. 그러면 함께하는 팀들이나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더 혼란스럽겠죠. 내가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 내 파트너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리더는 내가 내 마음 경영을 잘해서 흔들림 없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요.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가야 합니다. 꾸준하게.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나지 않는 느림이 온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것보다는 저지르는 것이 낫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감하게 추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시도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주저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일단은 가감하게 저질러서 실천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의 실패는 실패 아니에요. 내가 애터미에서 뭔가를 시도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결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실패로 치부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으로 남게 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안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추진하고 가감하게 추진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상의 전환, 발상을 바꿔라. 내가 늘 해오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발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지금 이 위기를 내가 잘 준비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내가 준비한다면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혁신은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뭔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또 희망을 버리면 모든 게 끝이다. 희망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애터미에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보고 싶고 또 성공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나랑 안 맞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내가 허무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런 판단으로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는 그런 희망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애터미는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됩니다. 성공이라는 건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거죠. 내가 애터미를 선택하는 순간 성공도 같이 내가 잡은 거예요. 근데 언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애터미를 선택하는 순간 선택 이꼴 성공과 선택을 같이 내가 양손에 쥐고 이 성공이라는 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나의 노력, 나의 성향 또는 운 여러 가지 것들이 시간을 결정하는 거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자. 그리고 뭐든지 시도해보자. 뭐라도 하자. 뭐든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그게 뭐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시도해보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시도하고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그게 뭐가 됐든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7가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하셨나요? 아침 식사 못하신 분들 아이고 맛있겠다 침 넘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아주 맛있어 보이는 스테이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스테이크 여러분들의 스폰서이신 이승희 단장님이 고기를 안 먹는 거 아시죠? 고기를 못 드시는 거. 근데 이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이 고기는 먹어도 돼요. 왜? 3D 프린터로 만든 스테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육고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소고기를 직접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 식물성 고기예요. 식물성으로 3D 프린터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를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의 굉장한 주범이 이 소가 될 수 있게 돼요. 소에 한 번 끼는 방귀가 그죠?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 양을 배출시켜서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대체육 왜냐하면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생명을 살생한다는 점,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는 고기하고 똑같은 맛과 식감을 가진 식물성 고기를 프린터해서 스테이크를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 이 3D 프린터로 만든 고기가 내년부터 이스라엘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테스트를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스테이크 시장에 식물성 육고기가 아니죠. 식물성 고기로 만든 3D 프린터로 만든 스테이크를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품 하나 차이에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부품 쪽에 영업을 하셨던 회장님이 마른 수건도 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부품 원가를 줄이는 것이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3D 프린터로 만드는 자동차는요, 하루 만에 만들 수 있고 이틀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게는 과연 어떨지. 네, 아마 3D 프린터로 만들면 가격도 굉장히 싸지게 되겠죠. 또 저 위에 있는 집도요, 3D 프린터로 만든 집이에요. 3D 프린터로 집을 만들면 이틀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난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괜찮대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쪽에서는 3D 프린터로 단지를 형성해서 집이 없는 분들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3D 프린터로 만든 집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첫 3D 프린팅으로 인공 가슴뼈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심장, 가슴뼈, 또 여러 가지 장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병원에서 그냥 살려놓을 거니까 여러 가지 3D 프린팅으로 대처를 해서,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인해서 직업 세계에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을 바꿀 3D 프린터의 대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정말 몰라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요.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 세상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세상에 왜 나는 변하지 못하였을까요? 변해야 되는데, 체인지 해야 되는데, 바꾸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나만 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변화 또는 진화하는 것을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에 배운 고정관념, 또 과거에 배웠던 지식,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채워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지식, 이제는 다 옛날 거예요. 지금은 매일매일 빠르게 굉장히 새로운 지식들로 생겨나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했던 경험,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 없애야 돼. 라떼는 마리아가 없어요. 라떼는 마리아하고 딱 말하는 순간 꼰대야, 꼰대. 그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했던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비워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버리세요.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하지 못하는 건,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뼈를 깎는 듯한 노력. 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내 고정관념, 내가 예전에 배웠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시장은 지금 새로운 변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이 시장이요, 새롭게 변화된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이 체인지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경험 지식, 경험 소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하여서 상업적인 것을 합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과거의 시스템에 순행하였던 나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재 변화하고 있는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는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이 시장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또 특히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이 최첨단 비즈니스의 중심에 서 있는데 나의 말과 나의 이야기는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이 변화의 시스템 중심에 서 있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나의 경험 소비, 나의 경험 지식을 주변에 알리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마 이 팀들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네, 새롭게 변화된 온라인이라는 SNS라는 유튜브라는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소비, 경험 지식, 새롭게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 그래서 SNS를 활용해서 젊은 층들을 겨냥하고, 또는 제품 후기 관련 영상 같은 거, 또는 애터미 세미나 관련 영상 같은 거를 찍어서 올리는 거, 또는 애터미의 제품, 또 아자몰의 제품, 이런 것들을 언박싱하는 모습,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또 애터미의 사업 비전과 관련된 영상, 또 현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리면서 새로운 소비자를 유입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들도 꾸준하게 알려서 새롭게 바뀐 이 시스템에 함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하죠. 또한 나는 이걸 정말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회사가 발빠르게 이런 SNS 영상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팍펀 스튜디오에서 재밌게, 또는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짧게 만들어서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퍼져나르기만 해도 돼요. 내가 받아서, 다운받아서 이것을 퍼져나르거나 아니면 공유시켜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퍼다가 나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정수환 본부장님이 ACC, BCC 강의하는 것들 저한테 좀 보내줘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그 손명숙 팀장님 하시는, 네, 그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팍펀,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재미있다라고 느끼면 호감을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노력들 필요하고요. 내가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함께, 또는 내가 이게 전혀 안 되는 팀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나와 있는 영상들을 그냥 퍼다 나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경험 소비, 나의 경험 지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쓰고, 또는 애터미에서 받았던 수당,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한 나의 소비, 그리고 내 소비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공으로 가기 위한 행동, 습관, 실천, A코어. 성공의 방향과 방법, 성공의 8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가는 방향과 방법이 성공의 8단계 안에 다 들어있고요. 또는 나의 행동들을 습관화 만드는 실천이 바로 A코어입니다.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어서 성공의 8단계대로 매일매일 나의 행동을 습관화하는 A코어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꿈과 목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꿈은 그냥 내가 원하는 언젠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정하는 것 또는 꾸는 것, 기록하는 것이 꿈이고요. 목표는 언제까지 성취하겠다라고 정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꿈만 꾸어서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아니요. 꿈만 생생하게 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 꿈에다가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우리의 꿈은 균형 잡힌 나의 인생 시나리오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인생 시나리오를 잘 작성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에게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도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리고 작성한 것을 살펴보면 내가 이룰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더라고. 내가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요, 꿈이 아니죠. 꿈은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게 꿈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전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게 꿈이에요. 그 꿈을 적고 언제까지 내가 그걸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적는 거. 그래서 꿈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그냥 상상하는 거고, 목표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마침내 이루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고, 또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또한 내가 꿈은 크게 꿔야 돼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작으면 쉽게 포기하죠. 그래서 큰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 나가시기를 바라고, 이건 저의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은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몇 년 안에 이룰 거, 또는 한 5년 안에, 또는 10년쯤, 또는 20년쯤 최종 목표. 이렇게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야 되고요. 단기간에 이루고 싶은 것과 5년,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것, 20년, 30년 최종 목표. 그래서 내가 기록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2020년 9월에 적었던 거고요. 제가 2010년도에 적었던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둥글게 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죠. 2021년, 25년, 35년 최종.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온다면 이제는 저희 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도 여기 람보르기니까지 산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현금도 2050년에 100억까지 한다면 이렇게, 기부도 마지막 한다면 이렇게, 여행,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나의 인생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현재는 현금만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현금이 이렇게 뒤로 나갔었어요.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뒤로 나가지는 않아. 그래서 이걸 둥글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할 최종,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현재로서는 그걸 적으셔야 되고요. 자, 저의 2010년도에 제가 적었던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자동차가 SM3 수동 기아 넣고 한 1단, 2단, 3단 넣고 있잖아요. 속도에 따라 하는 그 기아 넣고 하는 수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누구도 운전해 줄 수 없는, 나만 운전할 수 있는, 우리 남편하고 나만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몰고 다녔는데,
제가 2013년 9월에 SM5를 사고 2015년 9월에 제네시스를 사겠다. 2023년 벤처 S클래스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2012년도에 제네시스 요거는 통과를 하고 제네시스를 샀죠. 그리고 2020년 9월에 볼보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요 차예요. 볼보 차. 아주 좋아요. 네. 제네시스를 8년을 타고 새롭게 볼보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 임페리얼 가고 나서 좀 더 큰 차, 대형 차로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임페리얼 가고 나서가 아니라 임페리얼을 가기 위해서 차를 바꾸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볼보 차로 바꾸었습니다. 자, 또 집은요. 제가 당시에 2010년도에 26평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월세로. 그러다가 이렇게 2013년 9월에 32평대 40평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가 2012년 2월에 58평 주상복합 부산에 더샵 센트럴스타 여기에서 제가 이사를 가서 살았죠. 6년을 살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8월에 용호동 W 아파트 용호동 그 강한대교 앞에 보면 W 아파트가 멋지게 있어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58평 더샵 센트럴스타인데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보니까 집 사진을 안 찍어놨더라고. 인터넷에 올라있는 우리 집 이게 그때 주인 바뀌면서 인테리어 하는 분이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았던 거실,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드레스룸, 앞에 화장대, 안방 화장실도 완전히 웬만한 집에 작은 방 한 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안방이에요. 안방에도 침대를 놓고도 또 미니 테이블하고 책장을 놓고도 넉넉할 만큼의 크기. 요거는 이제 거실로 오는 길이가 통로거든요. 앞에 또 저기 정문에서 내려오는 이런 요거는 안방 들어가는 길이고. 자, 이렇게 살다가 제가 2023년에 200평 대지의 전원주택을 살겠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제가 200평 대지 현재 요거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거 다 없었거든요. 요거랑 요거 우리 남편이 다 만든 거예요. 요거는 민들레는 우리 딸아이 이제 친구한테 이제 사준 거고 요 이게 기차 모양의 요것도 우리 남편이 만들었고 여기 다 블루베리 우리 남편이 다 사다가 심은 거고요. 자, 이래서 집을 좀 가꾸는 재미로 우리 남편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적었던 인생 시나리오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큰 그림과 큰 꿈을 꾸고요. 단기, 중기, 장기 빠르게 이룰 것 3년, 5년 안에 이룰 것 10년, 5년, 10년 안에 이룰 것 20년, 30년 최종 목표 요거를 잘 해서 몇 년, 몇 월 또는 몇 월까지는 아니어도 몇 년도에 얼마짜리 무엇 이렇게 해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금 목표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임페리얼 계획을 안 세웠다가 임페리얼을 무슨 계획을 세워 그냥 상황 보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직급 목표를 세워야 된다. 직급에 대한 목표는 직급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파트너 분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걸 보고 나부터 세우자라고 해서 제가 저의 직급 목표 달성을 적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은 요거는 그냥 예시고요. 예시로 이제 여러분들은 몇 년도에 제가 그 새로운 그거라고 생각하고 적은 거고 왼쪽은 저의 직급 목표입니다.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11월에 임페리얼 도전하겠다. 1차 목표는 내년에 3월에 크라운 유지하고 6월에 크라운 유지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2021년 3월부터는 오토 총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2021년 11월까지는 내가 임페리얼을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맞아요. 제가 강의했던 대로 몸이 움직여 이제는. 늘 일을 하고 몸이 움직였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요.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목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언제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나는 언제 로얄마스터가 되겠다. 나는 언제 세일즈를 가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명확히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언젠가는 될 거예요. 아니요. 언젠가 안 됩니다.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확한 목표를 딱 세워서 그 목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어때? 또다시 세우면 되는 거지. 목표잖아요. 목표는 늘 세워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나의 인생 목표죠. 버킷리스트를 쭉 저는 우리 새롭게 받은 책자에 보면 인생 시나리오 책자에 보면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될까 안 될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적으세요. 근데 적어보시면 알겠지만 60개 다 못 적습니다. 적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분류를 해보세요. 건강, 비즈니스, 놀이, 여행, 자기개발, 기타 등등 이렇게 딱 목표를 이걸 딱 그 목차를 정해놓고 분류를 해놓고 건강과 관련된 거 쫙 적어보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 쫙 적어보고 놀이와 관련된 거 쭉 여행 또는 자기개발 쭉 이렇게 적어보면 또는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쫙 적어보면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 A, 그 다음 B, C 이렇게 나누어서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조금 올려서 분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건 저의 버킷리스트인데 2016년도에 적었는데 꽤 상당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쭉 적어본 거예요. 100개 적었는데 한 100번째는 100살까지 살기를 적었지만 중간에 한 10개 정도는 아직 못 적었어요. 그래서 한 90개까지는 적었어. 이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크를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달성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해보시라는 거. 자, 두 번째는 결단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결단과 결의를 해야 돼요. 나는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나는 긍정적으로 살겠다.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중에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 결단 결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결단과 결의를 하셔라. 그 다음에 A코어 체크리스트. 자,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죠. 애터미 사업은 생활 사업이다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서 훌륭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거다. 왜냐하면 습관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나를 성장시킨다. 그래서 이 습관 쉽지 않아요. 이 습관을 만든다는 건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만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해 보세요. 계속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책 읽기. 여러 책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책은.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를 설득하고 파트너를 설득하고 또 때로는 스폰서를 설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나의 변화거든요. 어제도 제가 한 2분 정도 미팅을 했는데 그 2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지켜보니 그 사람, 자기를 컨택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대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고. 정말 많이 변화됐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컨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나의 변화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자, 그런데요.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 읽는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만일에 책을 읽어서 성공할 것 같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겠죠. 그러나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책이 나를 성공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또 내가 그것을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성공의 길 또는 부자의 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포노사피엔스 코드는요, 굳이 사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포노사피엔스 코드를 따로 사서 읽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나왔던 최재붕 교수의 포노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읽었던 분들은 굳이 사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사서 읽어봤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로 사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포노사피엔스가 됐던 아니면 포노사피엔스 코드가 됐던 둘 중에 하나는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 애터미 사업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제품을 애용한다는 거. 써봐야 되지, 제품을.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니까. 생필품을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애터미 걸로. 아자몰에서. 아자몰 걸로, 애터미 몰로 내가 먼저 바꾸어서 애용한다. 두 번째,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경험을 했다면, 소비를 했다면 다른 사람,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또는 판매한다. 또는 강매한다. 또는 홍보한다. 어쨌든 제품 전달,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전달, 컨택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시스템을 복제시킨다.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먼저 첫 번째는 복제가 돼야 되고, 내가 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 파트너도 이 시스템을 복제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시스템이란 세미나예요. 본사의 세미나, 석세스, 원데이, 온라인 조회, 또 스폰서와의 미팅, 이런 것들을 복제시켜야 돼요. 행동, 실천 복제는요, 성공의 8단계가 이게 다예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품 써보고, 알리고, 전달하고, 컨택해서 시스템을 복제시킨다. 이 시스템은 세미나요, 미팅이요, 성공의 8단계요, 에이코하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복제시켜 나가야 돼요. 이 시스템은요, 어려우면 안 돼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복제가 안 되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제가 돼야 됩니다. 복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제시키는 사업이죠. 복제. 내가 먼저 복제하고 내 파트너들도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자,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어서 꿈을 못 이루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에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재능이 없어서였다라고 한다면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꿈을 이뤘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근데 성공한 사람 중에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 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속성인 거죠.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 그러면 결국 성공에까지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할 행동, 또 꿈,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